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집회와 행진이 오늘 LA에서 펼쳐졌습니다. 24시간 동안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대형 업체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떠나는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상이 뉴욕 등 민주당 집권 도시들이 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집회와 행진이 오늘 LA에서 펼쳐졌습니다. 24시간 동안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대형 업체들을 상대로 한 불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 오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 앞 거리에 집결했습니다. 이동식 차량 무대가 설치됐고 밴드 음악과 함성이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공원 앞 주차 거리에는 이민자들이 직접 몰고 온 차량이 빽빽히 들어섰고 집회 참가자들은 차량 외부에 이민 단속을 규탄하는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집회 현장 한쪽에서는 단속 반대 배너를 즉석 제작하는 아트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미국 내 민권운동 관련 책자들을 소개하는 부스도 설치됐습니다. 앞서 지난주부터 예고된 24시간 커뮤니티 활동 중단의 날인 오늘 하루, 수많은 이민자 가족과 친구, 옹호단체 회원들은 일터나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민 단속을 방관하거나 협조하는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와 유통업체들의 불매도 선언했습니다. 대신 이민자들을 응원하는 소규모 상점들과 두려움 속에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들을 적극 도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We don't have to spend in corporations that don't care about our community. We don't have to go to fast food restaurants that exploit our workers. This includes Home Depot, Target, Walmart, McDonald's, and all these corporations that actually profit from us and then turn around and give those profits to the Trump administration in order to advance this horrific anti-immigrant agenda. 인권 옹호단체 칠라와 지역노조, 중미 이민자 지원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한인 인권단체 회원들도 참여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에 섰습니다. We're out here to support our immigrant community. As you know, this isn't just a Latino problem, but Korean Americans as well. There's an estimated 200,000 undocumented Koreans here in the United States. So this is an us problem. So we're out here to support. 일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민자잖아요. 그리고 한 단어 또 displaced people. 우리 다 여기 보시면 우리까지 displaced people예요. 이민자 없는 하루를 선언한 오늘 시위 집회 행진은 자정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집회가 끝난 직후 1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메가더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펼쳤습니다.
앞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쳤던 공원을 다시 이민자들의 손으로 되찾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어 무대 차량을 필두로 포스터를 부착한 수십여 대의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다운타운 LA 카운티 정부 청사로 출발했습니다. 집회는 오후 들어 LA시의 오랜 역사 문화 거리인 올베라 스트리트에서 다시 한번 열렸고 시위 행렬은 이후 다운타운 연방 구금 시설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이 지나도 LA 지역 경제의 중심인 이민자들의 실력 행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또 하나의 민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공포 전략으로 스스로 떠나는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이 1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제 추방보다는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스스로 떠나는 경우들이 다수인 것으로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부모 등 가장을 체포한 후 온 가족 전체가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유도하거나 체포된 불체자에게 자녀들을 쉘터로 보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이어온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수혜자들 53만 명에게 더 이상 구제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다카 신분을 박탈당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진 출국을 선택해 무료 항공권과 $1,000를 지급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의 신고나 도움 없이 스스로 떠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0대 남성이 마트 주차장에서 총격을 가해 어린이 1명과 성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차를 타고 도주하다 차가 파손되자 다시 승용차 대리점에서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추격에 나선 경찰이 오스틴 남부에서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건강 병력이 있다며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 아래로 두고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할 것을 결정하면서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상이 LA와 뉴욕 등 민주당 집권 도시들이 될 수 있다면서 점차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둘 것을 결정했습니다. 공공안전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8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해 노숙자를 단속하면서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It's a little bit more, I'm more fearful now, with like the National Guard and, all of these different agencies coming in, because what I've been seeing is, just law-abiding citizens being stopped and approached, That just feels like increasing the inequity, to be honest. Like, you don't get to be part of public life, you don't get to be in our city because for some reason your circumstances have made it so that you have to live on the street right now. Like, that just doesn't seem fair to me at all. 워싱턴 DC는 수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 권한으로 30일 동안 경찰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일간 한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기점으로 주 방위군 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임을 오늘 시사했습니다. 국내 시위 대응용 주방위군 부대를 편성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인데 6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2개의 부대가 애리조나와 엘레바마에 주둔하면서 필요시 긴급작전에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반란이 일어날 경우 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인데 동서부를 대표하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시민들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불필요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범죄율은 지난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숙자 수도 5년 전 대비 19%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주방위군 투입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 대비 0.2%, 전년 대비 2.7% 올랐습니다.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휘발유 값이 전달 대비 2.2% 내리면서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1%로 올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은 엇갈렸습니다. 가구와 침구류는 0.9% 올랐지만 가전제품은 0.9% 내렸습니다. 또 멕시코산 토마토에 17%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토마토 값은 3.3% 상승했지만 전체 식료품 값은 0.1% 하락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95%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약해지고 있는 고용시장을 더 고려하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만 휴가철을 맞아 항공료가 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서비스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건 물가 관리의 부담 요인입니다. 이날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은 아직 방향을 정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로선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This actually is the core of the Fed's dilemma. The weakening labor market gives it kind of a green light to potentially lower interest rates. But if inflation remains high, they may not be able to. 다음 금리 결정회의 때까지는 한 달치의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며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발부 사유를 들었는데요. 남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강조한 특검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됐습니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수용 권한을 발부받고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머그샷을 찍는 등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상 16개 수사 대상 중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등 3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고가 목걸이 의혹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힙니다. 지난 6일 첫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여사가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처럼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된 김 여사를 불러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가상화폐 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씨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대 130년형에 처할 뻔했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씨는 어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 씨 재산 1,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 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 씨가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권 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권 씨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라며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 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어 검찰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권 씨는 400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른 가운데 최소 45억 달러, 한화로 6조 2천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스위스 한 소규모 은행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사기 관련 민사소송 역사상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권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8월 초 한인 시니어 회원들을 위한 특별 무성 영화 변사 영화제를 선보였습니다. 극장은 한인 관람객들의 향수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6일 오렌지 카운티 CGV 극장에서 센터 메디컬 주최 고전 명작 홍도야 울지 마라, 검사와 여선생 무성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한인들이 자리했습니다. 1인 30인 역을 선보인 한국의 마지막 변사 최영준 씨가 직접 출연해 홍도야 울지 마라, 검사와 여선생을 소개했습니다. 한인들은 맛깔나는 변사의 연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무성 영화라 그러면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때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기억이 다 사라졌고 그래서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봤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기회를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들었어요. 네. 최영준 변사와 국민 개그맨 엄영수 씨가 출연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무성 영화 변사 영화제를 한번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의 레트로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아련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련한 추억을 함께 즐겨보고 또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뭔가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팬 여러분께서 저희 고국에 있는 연예인 여러분들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후원금도 주시고 지원금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회원과 비회원 등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K-팝, 트로트 등 다양한 공연 무대가 있지만 무성 영화를 원하는 회원들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는 항상 그래왔듯이 어르신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웃음까지 챙겨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건강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이 시중에 보급됐습니다. 한인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연방조폐국에 따르면 25센트 동전에 등장한 한인 여성의 이름은 스테이시 박 밀번, 한국명은 박지혜입니다.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이 동전은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습니다. 연방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시켰는데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습니다. 동전에는 밀번이 전동 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은 왼손을 목 근처 가슴에 얹고 오른손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앞으로 뻗고 있습니다. 밀번은 기관 절개술을 받고 튜브 고정장치를 목에 끼고 활동했는데 동전에도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동전의 둥근 테두리를 따라서는 장애인의 정의라는 문구와 밀번의 이름인 스테이시 박 밀번이 쓰여 있습니다.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습니다. 2024년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적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돼 정책 자문 활동도 했습니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그는 33번째 생일날이었던 2020년 5월 19일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빗자 모양의 회복세를 성공시켰는데요. 우선 어제 낙폭에 2배 이상 오른 다우존스가 오늘도 뒤처진 가운데 내스닥과 S&P 500은 무려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내스닥은 이틀 연속, S&P 500은 8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제 테슬라를 제외한 6종목이 떨어졌던 것과 거의 180도 달라진 상황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오른 건 8주 만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근원 CPI는 전월과 전년 대비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분위기 속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5%까지 올랐습니다. 더불어 중국에 대한 관세가 90일간 유예된 조치 역시 안도감을 주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불붙은 매수 심리는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장은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3대 지수가 같은 날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